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6장 단원 예상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풀이합니다. 다음 위장 재료 중에서 건조 시에 무수축성의 성질을 가진 재료는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요. 수경성 재료는 수축성이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팽창성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죠? 반대로 공기 중에서 경화하는 기경성 재료는 뭐다? 수축성이다 라고 했죠. 그죠? 자, 그러면 기경성 재료에는 뭐 있었죠? 기회, 돌. 그죠? 요 기회, 돌 암기 쉽잖아요. 나머지가 수경성이다 해도 되겠죠? 그래서 기경성은 회반죽. 그죠? 그 다음에 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이런 거는 회반죽이었죠. 그 다음에 우리 수경성 재료 뭐였죠? 수고하는 시인 테라조 할 때 수고할 때 석고가 수경성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어진 것 중에요. 건조 시에 무수축성을 가진 것은 수경성 석고 플라스터 되겠죠. 석고 플라스터는 건조하면 팽창하는 성질이 있어서 건조 시에 수축균열 발생이 거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2번 넘어가겠습니다. 위장 재료 중에서 비교적 강도가 크고 응결 시간이 길며 부착은 양호하나 강제를 녹슬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뭐였습니까? 그죠? 경석고 플라스터 또는 퀸즈 시멘트다라고 했습니다. 잘 나오기 때문에요. 특징 다시 한번 볼게요. 무수석고죠, 그죠? 플러스 몰에 염을 들어갑니다. 물로 구성됩니다. 강도가 크고 수축균열이 거의 없다라고 했습니다. 무수석고의 경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혼화 재료로 뭐를 넣어줘요? 백반 들어가요. 그죠? 근데 이 백반이 어떠하다? 산성이기 때문에 금속을 녹슬게 하는 결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위장 재료 중에서 여물이 필요 없는 것은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여물은 왜 넣어줬는지 한번 생각할게요. 여물은 뭐를 그죠? 방지했습니까? 여물은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넣어줬다. 그죠? 자, 1번의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기회돌, 그죠? 기경성이죠. 수축하기 때문에 균열이 잘 생기죠. 그래서 석회, 모래, 여물 포함되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석고 플라스터, 그죠? 퀸즈 시멘트인데요. 요거는 무수석고에 모래에 여물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죠? 물로 구성됩니다. 자, 그 다음에 회반죽이죠. 소석회, 모래, 해초, 풀 요것도 뭐가 들어간다? 여물 들어갑니다. 그죠? 하지만 회사벽은 소석회, 백토, 가는 모래를 섞어서 반죽해서 벽에 바르고요. 필요에 따라서 여물을 혼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물이 필요 없는 것은 하면 답은 4번 되겠습니다. 근데 확정 답안은 2번에 경석고 플라스터로 발표되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 조금 필요 없는 것은 했는데 문제 조금 수정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우리 경석고 플라스터에는 무수석고, 모래, 여물, 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벽이 답이 아닐까 싶은데 확정 답안은 2번의 경석고 플라스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거는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서, 그죠? 이게 앞으로 수정이 되거나 또는 의도가 조금 반영되게 문제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넘어가도 괜찮은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4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경석고 플라스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소속고보다 응결 속도가 빠르다 했는데요. 경속고 플라스터는 소속고보다 응결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표면 강도가 크고 광택이 있습니다. 수분 시에 석고니까요. 수축성이 아니라 수경성, 팽창이 큽니다. 다른 석교계 플라스터와 혼합을 피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5번 넘어갈게요. 위장재료 중에서 고온소성의 무수석고를 특별한 화학 처리를 한 것으로 퀸즈 시멘트라고도 불린다. 그죠? 뭡니까? 답은 1번의 경석고 플라스터가 되겠습니다. 6번 넘어가겠습니다.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그저 기경성 대표적인 재료입니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자, 건조 수축에 대한 저항이 크다는 건
건조 수축이 잘 되지 않는다인데요. 기경성은 건조 수축이 크다 그랬죠. 그래서 1번 틀렸죠. 그죠? 경화에 의한 수축이 커서 균열이 쉽게 발생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소속해에 비해 점성이 높고 작업성 좋습니다. 예, 변색 냄새 곰팡이 없고요. 회반죽에 비해 조기 강도, 최종 강도도 크다라고 했습니다. 17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소속해에 모래, 해초, 풀, 여물 들어갑니다. 그죠? 바르는 미장 재료고요. 목조 바탕, 콘크리트 블록, 벽돌 바탕에 사용되는 것은 있습니다. 무수속고가 아니라 소속해에 모래, 해초, 풀, 여물을 혼합하는 것. 뭐였죠? 그죠? 답은 1번의 회반죽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8번 넘어갑니다. 위장 재료 중 회반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일단 기회, 돌, 석회, 회가 들어가니까요. 기경성이다, 그죠? 공기 중에서 예, 경화하는 재료다. 요건 생각하시고요. 자, 소속회에 모래, 해초, 풀, 여물을 혼합하여 바르는 위장 재료입니다. 경화 건조에 의한 수축률은 위장 발음 중에서 크다. 그죠? 수축됩니다. 발생하는 균열은 여물로 분산시킨다. 그죠? 수축률이 크기 때문에 여물 들어가서 예, 균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른 위장 재료에 비해 건조에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짧다 했는데요. 기경성은 공기 중에서 천천히 건조되어서 예, 건조에 걸리는 시간이 길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틀린 설명 4번 되겠습니다. 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장공사에서 사용되는 발음 재료 중에서 여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발음에 있어서 재료에 끈기를 주어 흘러내림 방지합니다. 흙 손질을 용이하게 하고요. 발음 중에는 보수성 향상시키고 발음 후에는 건조에 따라 생기는 균열 방지한다. 맞죠? 그죠? 여물의 섬유는 질기고 좋죠. 굵은 게 아니라 가늘고 그랬죠. 색이 짙은 게 아니라 흰색. 그죠? 빳빳한 게 아니라 부드러운 게 좋은 것이다. 그죠? 그래서 틀린 설명 바로 4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 여물은 질기고 가늘고 부드럽고 흰색일수록 양질의 제품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10번 넘어가겠습니다. 회반죽에 여물을 넣는 이유 여러 번 말했죠, 그죠? 뭐를 방지합니까? 건조 수축에 의한 수축이죠, 그죠?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11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미장 재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생석회에 물을 첨가하면 소속회가 된다. 네. 그 다음에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응결 기간이 짧으므로 지연제를 첨가한다.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수경성이에요? 기경성이에요? 기회돌, 기경성이죠. 기경성은 응결 기간이 짧은 게 아니라 길다, 그죠? 그래서 지연제 필요 없죠. 회반죽은 소속회에 예, 모래, 해초풀 여물을 혼합합니다. 반수속고는 가수 20에서 30분에 급속하게 경화하는 성질을 가집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미장 재료 중에 기경성이 아닌 것은 다시 말하면 수경성을 묻고 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외울 때요. 기경성은 기회, 돌이다. 그죠? 수경성 뭐였죠? 수고하는 시인 테라조 그랬다. 그죠? 자, 그럼 찾아볼게요.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그 다음에 회반죽, 소속회, 요거는 기회, 돌, 그죠? 다 기경성이니까요. 기경성이 아닌 거 찾으면 답은 2번 되겠습니다. 13번 넘어가겠습니다. 위장 재료 중에 석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1번, 석고의 화학 성분은 황산칼슘이다. 회반죽에 석고를 약간 혼합하면 수축 균열을 방지할 수 있다. 무수석고에 경화 촉진제로서 화학 처리를 한 것을 경석고 플라스터라 한다. 공기 중 탄산가스에 의해 경화하는 기경성이다. 끝까지 읽어보시고요. 자, 틀린 거 찾아볼게요. 기경성 뭐 있죠? 기회돌, 그죠? 석고는 수경성이죠, 그죠? 그래서 뭐 석고의 화학 성분 황산칼슘이다. 모르는 거는 끝까지 한번 넘어가서 읽어보시고요. 답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4번이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4번 넘어가겠습니다.
미장공사용 재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수석회보다 점성이 낮아서 풀이 필요하며 건조 수축이 적다. 맞아요? 틀려요? 그죠? 틀렸죠? 자,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요, 보수성이 크고 응결 시간이 길다. 천천히 응결 경화합니다. 해반죽에 비해 조기 강도, 최종 강도가 크고 착색이 가능하죠. 여물을 혼입하여도 건조 수축은 크기 때문에 수축 균열이 발생된다. 특징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1번 틀렸죠. 건조 수축이 적다. 틀렸습니다. 해반죽 발음은 소석회 이용하고요. 해반죽 발음에 사용하는 해초풀은 채취 후 1, 2년 경과된 것이 좋습니다. 석고 플라스터는 경화 건조 시에 치수 안정성이 우수하다. 왜냐하면 이거는 수경성이죠. 잘 수축되지 않으니까 치수가 안정적이다.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넘어갑니다. 미장 재료의 경화에 대한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해반죽은 기, 회, 돌, 기경성이다. 그죠? 공기 중에 탄산가스와 화학 반응으로 경화한다. 맞습니다. 이수석고는 물을 첨가해도 경화하지 않는다. 일단 잘 모르면 넘어가 볼게요.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물과의 화학 반응으로 경화한다. 틀렸죠. 그죠? 기경성이니까 탄산가스와의 반응으로 경화하죠. 시멘트 모르타르는 물과 화학 반응으로 경화한다. 그래서 틀린 것은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넘어가겠습니다. 물 또는 여물을 사용하지 않고 물로 연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공기 중에 탄산가스와 물로 연화하여 사용하고 풀이나 여물을 사용하지 않고요. 공기 중에 탄산가스와 결합하여 경화하는 미장재료. 공기 중에 탄산가스와 결합한다 했으니까 이거는 기경성을 물었다. 그죠? 기경성에는 뭐 있었죠? 기, 회, 돌. 그죠? 해반죽도 해당되고요.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해당된다. 그죠? 그럼 이 두 개 중에서 풀이나 여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했는데요.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자체의 점성이 크기 때문에 풀이나 여물을 사용하지 않고 물로 연화해서 사용합니다. 그죠? 사용하지만 건조 수축에 의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가 여물을 혼합하여 사용하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풀이나 여물을 사용하지 않고 물로 연화하여 사용한다. 그죠? 그래서 점성이 있기 때문에 풀이나 여물을 사용하지 않고 물로 연화하여 사용해요. 그런데 여물을 혼합하는 이유는 연화하기 위한 게 아니라 뭐다? 건조 수축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죠. 근데 위에서는 연화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풀이나 여물을 사용해서 연화하는 게 아니라 물로 연화하는 것은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되겠까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7번 넘어가겠습니다. 통풍이 잘 되지 않는 지하실의 미장 재료로서 적합하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통풍이 잘 안 될 때는 기경성을 못 쓰죠. 기경성이 아닌 것은 하고 같은 문제입니다. 그죠? 기회 돌이죠. 그죠? 그래서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지하에서 공기가 없는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특징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넘어가겠습니다. 통풍이 좋지 않은 지하실에 사용하는 데 가장 적합한 미장 재료는 통풍이 좋지 않은 데서 쓸 수 있는 건 다시 말하면 수경성 재료를 찾아라 하고 똑같죠. 그죠? 수고하는 시인 테라조 또는 기경성이 아닌 거 해도 됩니다. 회반죽, 회사벽,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기, 회, 돌 요 세 가지 기경성이죠. 아닌 거 찾으면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9번. 미장 재료로서 내수성이나 강도가 큰 수경성 재료는 했습니다. 자, 우리가 수경성 재료 뭐 있었죠? 수고하는 시인 테라조. 그죠? 그래서 석회, 석회, 진흙 아니고요. 돌로마이트 요거는 기경성이었다. 그죠? 그래서 해당된 거 답은 2번에 시멘트 모르타르가 시인 할 때 그죠? 수경성 재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다음 미장 재료 중 기경성 재료에 해당되지 않는 거. 그죠? 기경성은 기회돌이죠. 회반죽, 돌로마이트는 기경성이고요. 아닌 것은 그랬죠. 그런데 진흙 자체는 미장 재료가 아니죠. 그러니까 속고플라스터가 뭐죠? 요거 수경성이다. 그죠?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다 넘어갔고 21번 보겠습니다. 미장용 혼화 재료 중에서 착색을 목적으로 하는 착색제에 속하지 않는 거. 앞에서 우리 세 가지 안 봤죠? 착색제는 합성산화철, 카본블랙, 이산화망간이 착색제로 사용되죠. 아닌 건 답은 1번 되겠습니다. 22번 넘어가겠습니다. 미장 바탕의 일반적인 성능 조건과 가장 관계가 먼 것은 했습니다. 미장 바탕 자체가 강도 있어야 미장층을 견디죠. 그죠? 미장층보다 강도 커야 합니다. 미장층과 유효한 접착 강도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접착할 때 붙어야 되니까 강도 있어야 되죠. 미장층보다 강성이 작으면 안 되죠. 그죠? 미장 발음을 지지하는 데 필요한 강도와 강성이 있어야 되고요. 미장층보다 강도와 강성이 커야 된다라고 했죠. 미장층의 경화 건조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된다. 맞습니다. 23번 문제입니다. 다음 미장 재료 중에서 시공 후 강제의 초기 부식을 유발하는 재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앞에서요, 강제의 초기 부식을 유발하는 재료, 그죠? 마그네시아 시멘트, 경속고 플라스터, 보드용 석고 플라스터, 그죠? 여기에 요 세 가지가 시공 후에 강제의 초기 부식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했죠. 아닌 거 시멘트 모르타르 아니다, 그죠? 24번입니다. 이런 건 파란색 별표, 그죠? 품질 평가 항목은 다 암기할 수 없으니까 출제된 것만 기억하자 그랬죠, 그죠? 24번. 미장 재료로 사용되는 소석회의 주요 품질 평가 항목이 아닌 것은 있습니다. 소석회는요, 분말도 잔량, 점도 개수, 경도 개수, 그죠? 얼마나 분말이 분말의 상태를 보고 점도나 경도 보는데 응결 시간까지는 품질 평가 항목이 아닙니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5번 넘어가겠습니다. 불러온 아스팔트를 용제에 녹인 것으로 액상이고요. 아스팔트 방수의 바탕 처리제로 사용된다. 가장 바탕에 바르는 걸 우리가 프라이머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바탕 처리제로 쓴 건 3번의 아스팔트 프라이머가 되겠습니다. 26번입니다. 지붕이나 일반 바닥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우리가 이 옥상 바닥이나 지하 주차장 바닥에도 많이 쓰죠. 주재와 경화제를 일정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하는 2성분형이 있고 주재와 경화제가 이미 혼합된 1성분형 두 가지로 나뉜다. 그죠? 답은 1번의 우레탄 고무계 바닥재가 도막재가 되겠습니다. 자, 예. 해설 내용 한번 참고하시고요. 27번 넘어가겠습니다. 기성배합 모르타르 발음이에요. 대안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기성배합이니까요. 공장에서 미리 배합했는 제품을 기성배합이라고 합니다. 공장에서 미리 배합함으로 재료가 균질하겠죠. 이렇게 공장에서 배합되어 있기 때문에요. 현장에서 시공이 간편하죠. 그 다음에 접착력 강화제가 이미 혼입되어 있기도 합니다. 필요한 게 혼입되어 있고요. 주로 발음 두께가 두꺼운 경우가 아니라 발음 두께가 얇을 때 이렇게 기성으로 이미 공장에서 배합해서 나오는 모르타르 발음을 사용합니다. 틀린 거 4번 되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28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바탕과의 접착을 주 목적으로 하며 바탕의 요철을 완화합니다. 발음 공정에 해당하는 거. 일단은 바탕에 처음으로 부착하기 때문에 바탕과 접착이고 바탕에 요철이 있는 부분을 좀 매끄럽게 완화한다. 그죠? 처음 바르는 거죠. 초벌 발음.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9번 넘어가겠습니다.
돌로마이트에 화강석 부스러기나 생물의 안료를 섞어서 정보를 발음하고요. 충분히 굳지 않은 때 표면에 거친 솔, 얼레빛, 솔로 긁어서 거친 면으로 마무리한다. 이렇게 솔로 긁어주는 걸 리신 발음이다라고 했죠. 그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30번 넘어가겠습니다. 내약품성이나 내마모성이 우수하여 화학공장의 방수층을 겸한 바닥 마무리재로 가장 적합한 것은, 그죠? 화학공장의 방수층을 겸한 바닥 마무리재로 쓰는 게, 에폭시 도막 방수다라고 했죠. 앞에서 살펴봤었죠. 그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31번 넘어가겠습니다. 블로운 아스팔트의 내열성, 내한성 등을 계량하기 위하여 동물 섬유나 식물 섬유를 혼합하여서 유동성을 증대시켰어요. 블로운 아스팔트에 동식물 섬유를 혼합한 것은 뭐였습니까? 그죠? 아스팔트 펠트였죠. 그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네. 잠시만요. 제가 잘못 설명드렸네요. 그죠? 아스팔트 펠트는 어디에 쓰이는 거였죠? 여기 지금 보면, 설명을 보면요. 블로운 아스팔트의 내열성, 내한성을 계량해서 동물 섬유나 식물 섬유를 혼합해서 유동성을 증대시켰다 했는데요. 우리가 아스팔트 펠트는 그냥, 아스팔트 펠트는 유기천연 섬유나 성면 섬유를 결합한 연질의 펠트는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를 침투시키죠. 제가 잠시 혼돈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르타르 바탕의 방수나 방습제 등에 사용되었죠. 그 다음에 아스팔트 루핑은 여기다 한 번 더 코팅하는 거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를 침투시킨 후에 블로운 아스팔트로 다시, 그죠? 침투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루핑이 지붕이기 때문에 평지붕의 방수층이나, 금속판의 지붕 깔기 바탕으로 사용되었고요. 그 다음에 아스팔트 프라이머는, 바탕 처리제로 쓰이는 게 프라이머다 그랬죠. 그죠? 블로운 아스팔트를 용재로 녹인 것인데 아스팔트 방수나 타일의 바탕 처리제로 사용됩니다. 아스팔트 컴파운드가 석유 아스팔트의 동식물 유지나 광물성 분말을 혼합해서 가문성을 계량 또는 우리 뭐였습니까? 유동성을 좋게 한 게 아스팔트 컴파운드였죠. 그죠? 그래서 답은 4번 됩니다. 제가 잠시 혼돈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32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원유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아스팔트에 해당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인위적인 아스팔트는 원유니까요. 석유 아스팔트를 물었다. 그죠? 또는 천연 아스팔트가 아닌 것은 하고 동일합니다. 천연 아스팔트 종류가 작잖아요. 그죠? 세 가지. 레이크, 로크, 아스팔타이트가 천연 아스팔트예요. 인위적으로 만든 건 이게 아닌 거, 그죠? 답은 1번의 블론 아스팔트가 되겠습니다. 33번 넘어가겠습니다. 석유계 아스팔트로 점착성, 방수성은 우수하지만 연화점이 비교적 낮고 내우성 온도에 의한 변화 정도가 커서 지하실의 방수공사 이외에 사용하지 않는다 했다. 그죠? 자, 이렇게 점착성, 방수성은 우수하지만 연화점이 낮다는 건 낮은 온도에 녹아요. 그래서 햇볕을 보는 지붕 같은 데 못 쓰고 어디에 쓴다? 지하실 방수공사에 쓴다. 그죠? 답은 4번의 스트레이트였죠. 자,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는 아스팔트 성분이 가능한 변화되지 않는다. 그래서 스트레이트로 그대로 간다 그랬죠. 점착성, 신성, 침투성, 가문성, 방수성은 우수합니다. 연화점이 낮기 때문에 내구력, 내우성도 낮아요. 그래서 주로 지하실, 햇볕 보지 않는 데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4번입니다. 아스팔트 루핑의 생산에 사용되는 아스팔트는 있습니다. 아스팔트 루핑은요, 일단 펠트에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를 침투시키죠. 여기다가 양면을 블로운 아스팔트로 피복하고 광물질 분만을 살포한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해당되는 게 블로운 아스팔트. 답은 4번 되겠습니다. 35번 넘어가겠습니다. 아스팔트의 물리적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가문성은
가문성은 블로운 아스팔트가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보다 크다. 연화점은 블로운 아스팔트가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보다 낮다. 연화점은 녹는 온도라 그랬죠. 액체로 되는 거. 그러면요,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는 아까 연화점이 낮아서 열을 받는 지붕에 사용하지 못하고 지하 방수층에만 쓴다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연화점은 어떤 게 더 낮아야 되겠습니까? 스트레이트가 블로운보다 낮다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신장성은 스트레이트 아스팔트가 블로운 아스팔트보다 크다. 점착성은 블로운 아스팔트가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보다 크다. 그 맞는 거는요. 여기서 보세요. 점착성, 신성, 늘어나는 거, 침투성, 가문성, 방수성은 뭐가 더 커요? 스트레이트가 큽니다. 근데 열과 관계되는 거, 연화점, 열 안정성은 블로운이 더 크다. 왜? 열과 관계되는 열 안정성이나 연화점이 낮기 때문에 스트레이트를 지붕에 못 쓰고 지하에 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럼 한번 찾아볼게요. 옳은 것은 했다. 그죠? 점착성은 뭐가 커야 됩니까? 블로운이 크다가 아니라 스트레이트가 크게 되겠죠. 신장성은 스트레이트가 크다. 그죠? 맞는 건 3번이네요. 가문성 뭐가 커야 됩니까? 스트레이트가 크다. 연화점은 스트레이트가 낮다 해야죠. 그죠? 그래서 맞게 된 거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6번 넘어가겠습니다. 블로운 아스팔트를 휘발성 용제에 녹이고 광물 분말 등을 가하여 만든 것으로 방수, 접합부 충전에 쓰이는 아스팔트 제품을 냈습니다. 방수나 접합부를 충전할 때, 우리가 충전할 때 쓰는 걸 코팅한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아스팔트 코팅입니다. 블로운 아스팔트를 휘발성 용제에 녹이고 광물 분말 등을 가하여 만들어서요, 방수나 접합부를 충전할 때 쓴다. 접합부를 충전하는 게 코팅하자.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죠? 답은 1번에 아스팔트 코팅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7번 넘어가겠습니다. 아스팔트계 방수 재료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아스팔트 프라이머는 블로운 아스팔트를 용제에 녹인 것으로 액상이다. 그 다음에 아스팔트 펠트는 유기천연 섬유 또는 성면 섬유를 결합한 원지에 연질의 블로운 아스팔트를 침투시켰다. 자, 우리 펠트는 뭐를 침투시키죠? 블로운이 아니라 스트레이트만, 아스팔트를 침투시킨 게 펠트죠. 이렇게 스트레이트 침투시키고 블로운을 다시 입힌 건 루핑이었다. 그죠? 아스팔트 루핑은 아스팔트 펠트의 양면에 블로운 아스팔트를 가열 용융시켜 피복했다. 루핑은 스트레이트를 침투시켜서 블로운 아스팔트를 피복한 것이다. 그죠? 아스팔트 컴파운드는 블로운 아스팔트의 성능을 개량하기 위하여 동식물 유지와 광물질 분말을 혼입한 것이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잘못 설명한 거는요, 2번 설명 틀렸습니다. 38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거는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이런 거 잘 안 나오죠. 다 암기할 수도 없는 내용이죠. 그죠? 지붕 공사에 사용되는 아스팔트 싱글 제품 중에서 단위 중량이 10.3kg/m² 이상이고 12.5kg/m² 미만인 것은 어디에 해당되는가? 그죠? 자, 1번 아스팔트 싱글은 10.3 이상 12.5 미만입니다. 중량 아스팔트 싱글은 12.5 이상 14.2kg 미만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요건 어디? 일반 아스팔트 싱글. 답은 2번에 해당하겠습니다. 39번 넘어갑니다. 도막 방수에 사용되지 않는 재료는 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도막 방수 재료 봤는데요. 무기 유기질 혼화제, 아크릴 고무, 고무 아스팔트, 우레탄 고무 도막제가 사용된다 했죠. 그죠? 아닌 건 염화 비닐 도막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0번 넘어가겠습니다. 아스팔트 제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아스팔트 프라이머는 블로운 아스팔트를 용지에 녹인 것으로 아스팔트 방수, 아스팔트 타일의 바탕 처리제로 사용됩니다. 아스팔트 유제는 블로운 아스팔트를 용지에 녹여서 성면, 광물질 분말, 안정제를 가하여 혼합한 것이다. 그죠?
요거 일단 모르면 넘어가 볼게요. 아스팔트 블록이죠. 예. 아스팔트 모르타르를 벽돌형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화학 공장의 내약품 바닥 마감재로 이용됩니다. 아스팔트 펠트다, 그죠? 유기천연 섬유 또는 성면 섬유를 결합한 원지에 연질의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를 침투시킨 게 펠트죠. 그런데 블로운 아스팔트를 용지에 녹여서 성면, 광물질 분말, 안정제를 혼합한 건 아스팔트 유제가 아니라 우리 아까 나왔었죠. 그죠? 뭐였습니까? 아스팔트 코팅이다라고 했습니다. 블로운 아스팔트를 휘발성 농제에 녹여서 광물 분말을 가여 만든 건데요. 좀 전에 방수나 접합부 충전에 사용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41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수공사에 쓰이는 아스팔트의 양부를 판별하는 주요 성질과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그죠? 뭐 있었죠? 예, 침입도 있었죠. 아스팔트가 얼마나 굳은가 정도였죠. 그래서 바늘이 아스팔트 속으로 얼마나 관입하는가 깊이 0.1mm 관입했을 때를 침입도 1로 봤다. 그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화점, 그죠? 아스팔트를 가열했을 때 액상으로 되는 온도를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화점이 있었죠. 그죠? 예, 불이 붙는 온도였습니다. 예, 불을 대는 순간 불이 붙을 때 온도인데요. 보통 250에서 320도시다라고 했고요. 가문비 있었죠. 그죠? 아스팔트의 온도 변화에 따른 침입도 변화 정도 나타내었고요. 신도는 신장도 그랬죠. 아스팔트가 신장되는 느림의 정도였죠. 자, 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아스팔트 양부를 판별하는 기준이었어요. 마모도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42번 넘어갈게요. 벤토나이트 방수 재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요거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팽륜 특성을 지닌 가소성이 높은 광물이다. 염분을 포함한 해수에서는 벤토나이트의 팽창 반응이 강화되어 염분을 포함한 해수에서 차수력이 강해진다 했는데 틀렸죠. 염분을 포함한 해수에서는 벤토나이트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 보통은 염분에 있는 성분 때문에 그저 이 방수 성분이 좀 약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콘크리트 시공 조인트용 수팽창 지수제로 사용됩니다. 콘크리트 믹서를 이용하여 혼합한 벤토나이트와 토사를 롤러로 눌러서 납작하게 한다는 거죠. 연약한 지반을 개량할 때 쓰이는 게 벤토나이트 방수 재료가 되겠습니다. 43번 보겠습니다. 역청 재료의 침입도 시험에서 중량 100g의 표준 침이 5초 동안에 10mm 관입했습니다. 아까 0.1mm 관입하면 침입도 1이라 했죠. 그러면 1mm일 때는 침입도가 10이 되겠죠. 현재 10mm니까요. 침입도는 100 되겠죠. 그죠? 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비례식을 세워도 상관없습니다. 네. 4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역청 재료의 침입도 각과 비례하는 것은 했습니다. 자, 역청 재료는 아스팔트인데요. 침입도는 온도가 올라가면 아스팔트가 녹아서 연해졌을 때 침입도도 커지죠. 그래서 역청제 온도와 비례한다라고 했죠. 그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풀어봤습니다. 앞에 내용만 볼 때는 비슷한 게 너무 많아서 혼돈되셨죠? 근데 중복해서 비슷한 문제 푸시다 보니까요. 조금 중요한 내용이 정리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문제 다시 한번 꼭 확인하시고 넘어가셔야 기출 갔을 때 재료학이 기억이 나요. 이렇게 암기 과목을 문제 안 풀고 넘어가 버리면 그죠? 기출 갔을 때 다시 또 내용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꼭 예상 문제 확인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